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하네요. 어떤 내용을 넣을지 정확히 모르겠었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사소한 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데 교합병이 있어요.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합병이라고 할게요. 간단히 말하자면 증상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교합을 아무리 맞춰도 음식을 먹는데 장애가 있어서 음식을 조작하는데 힘든 그런 병이거든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몇 년간의 치료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 때 그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처음에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치아가 썩었다.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아프면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된다. 국내에서 굉장히 잘 되고 선생님도 좋아 보이고 해서 저는 약간 사람 자체를 믿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갔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속상했어요. 좀 여기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치아에 대해서 어떻게 손댈 때 몇 군데를 좀 가보고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몸을 항상 건강하게 살아왔어서 다른 사람들 다 임플란트 하고 잘 사니까 뭐 자연치보단 아니겠지만 저도 당연히 똑같이 될 줄 알았죠.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신경치료 1차 하고 3개월 후에 또 2차도 하고 근데도 3개월 후에 또 계속 아파서 발치하고 그리고 또 3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소모가 됐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발치를 한 후에도 계속 치아가 아팠고 병원에서는 치아의 빈 공간에 다른 치아가 쏠려서 아픈 거다.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치과 의사가 그러면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고 제 기본 생각이 현대의학을 굉장히 고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끼자마자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부철까지 했는데도 47번 치아가 우측 아래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치아 자꾸 아파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자주 온다 뭐라고 했지만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면봉으로 임플란트 뒤에 이빨 47번 치아를 씹어봤는데 엄청 아프더군요. 여기서 저랑 치과랑 입장이 갈립니다. 썩은 치아를 뽑은 거다. 저는 우발치를 한 거다. 그리고 뽑기 전 통증과 뽑고 나서의 통증이 너무 명확하게 똑같아요. 특유의 그 아픈 통증이 씹을 때만 아픈 그 통증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5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처음 임플란트를 하셨고요. 어머니는 임플란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유전적으로 치아가 잇몸이 약한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가 쪽 할머니도 임플란트가 하나도 없으시고요. 친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거의 80세까지 임플란트가 한 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를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동네 병원에 신뢰를 잃고 대학병원으로 가 크랙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병원 보존과를 갔는데 크랙은 안 보인다 하시고 통증 부위를 갑자기 갈더라고요. 말도 없이 그 씹을 때 닿지 않게끔 하려고요. 그리고 구강내과에 보내셨습니다. 마취해서 통증을 확인, 드라이 아이스를 갖다 대보기 정도를 했고요. 거기서는 우울증 약을 주었고 이제 신경통 통증을 보통 우울증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정형 치지통 즉 섬유 근육통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뭐 신경계 교란 같은 거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나는 젊고 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딴 약을 줘? 죽어도 안 먹는다 라는 생각으로 다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씹을 때 아프냐 뗄 때 아프냐 등을 물어보셨고 씹을 때만 아프냐 아니면 다른 때에도 아프냐 다른 곳은 아픈 데가 없냐 등을 물어보셨고 증상은 크랙이 맞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경우 치료하기가 애매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경치료를 속행하기로 결단했지만 대학병원은 4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셔서 나름 잘 되는 다른 동네 치과에서 신경치료 총 2회를 받고 임플란트 보철과 크라운 보철을 제작하였습니다. 보철로 주에 한 번씩 찾아가 높이를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밥을 못 먹어서 선생님께 토로하였고 저를 딱하게 여기신 선생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조카 같다고. 총 치아 한 개당 3번의 제작, 주마다 빠르면 3일에 한 번꼴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단이 났는데요. 46번 치아의 끝부분이 뾰족하게 갈렸습니다. 그 치아로 저는 턱에 미친듯이 힘을 주면서 음식을 씹으면서 나는 씹을 수 있다. 남들 다 임플란트 박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는 강하다.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강하다. 라는 생각으로 맞은편 치아에 통증을 유발시켰습니다. 지금도 씹을 때마다 가끔씩 통증을 느끼고요. 우측 상당 어금니에 통증을 느끼고 그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음식물이 부식이 되고 잇몸이 주저앉아 치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음식을 먹을 때 두 번째로 많이 끼는 자리고요. 여기는 치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임플란트 보철부터 고치자라는 생각으로 대학병원 보철과를 찾아갔고요.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엄청 훌륭하신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 들어주시고 얼굴, 어깨, 목소리 다 멋진 교수님이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라고 해서 꼭 다른 의사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교합병은 의사들은 잘 씹힌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닌 거죠. 이제부터 그 치아에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아주세요. 분석도 하지 말고요. 그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담백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임시치아를 2에서 4개월 정도를 사용해 계속 높이를 조절해 나아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썼던 지르코니아가 아닌 금으로 했습니다. 금은 연성이 좋아서 개인의 구강 구조에 더 알맞게 들어갔거든요. 3번에서 4번 정도 높이 조절을 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46번 치아가 너무 안 씹혀서 45번 치아로 씹었는데 저는 원래 그 치아를 음식 먹을 때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태어난 대로 자라야지. 제가 사용하지 않던 구조였는데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46번과 45번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끼고 아프고 붓고 살면서 처음으로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잇몸이 어느 정도 많이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잇몸은 한번 녹으면 잘 안 돌아오니까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도 틈만 나면 음식물이 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금니 위쪽 사이의 벌어짐을 교정과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까 치아 사이에 치실이 딱딱 걸리는 소리가 난다고 좁다는 거죠. 교정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미세한 벌어짐이 너무 불편했는데 말이죠. 이 몸의 사소한 변화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조심히 먹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지만요. 그 고기가 끼면 이빨 사이에 몇 분 만에 그 잇몸이 아파져요. 혹시 몰라 턱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구강내과 턱의 구조를 보거든요. 구강내과를 가보라는 말에 갔지만 역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진료 내용은 CT 촬영, 자로 입 벌린 거 재보기 등등 그런 거 해봤고요. 그러다 보철과 교수님을 한번 바꿔서도 진료를 해봤습니다. 대학병원이고 금리라 한 번 조정하면 많게는 30만원 인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를 5번에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박군 교수님께서 나도 모르겠네, 진짜 뭐가 문제지?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분께서 한 달 뒤에 예약을 잡으시길래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면서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3개월 정도 기다렸던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진료받던 대학 교수한테 가라. 나 그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하신다. 내가 한다고 달라질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못 고친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국내에서 최고의 병원이고 저 같은 희귀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 그리고 뭐 그냥 이대로 쓰다 보면은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의도치 않게 맞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꽤 많이 들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많이 울었고요. 심스탁이라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은박지로 된 교합지가 있는데 이게 빠지나 안 빠지나 체크를 해서 교합을 확인하는데 항상 이게 양화가 났어요. 빠진다는 소리죠.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엄청 가려 먹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고체 음식 햄버거, 김밥, 피자 그런 거 거의 못 먹었고 항상 국에 말아 먹었어요. 라면, 감자, 고구마, 삶은 계란, 빵 같은 것도 잘 못 먹고 항상 먹다 뱉었어요. 입에 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음식이 이제 꽉 으깨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세하게 그냥 그런 게 있나 봐요. 1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체중도 한 15kg 정도 빠졌고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이후로 제 인생 역대 최저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억지로 삼키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경우 복부팽만 때문에 시달리고 트름이랑 가스 때문에 잠잘 때도 불편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역질 오바이트도 많이 했고 항상 먹어도 배를 채운다기보다 허기를 달랜다는 개념으로 항상 밥을 먹었어요. 배를 채울 수가 없는 몸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몸이 많이 처졌어요. 턱은 치아가 역할을 못해서 턱은 항상 과도하게 근육을 사용해 근육 뭉침으로 얼굴 전체가 뻐근했죠. 그러다가 네이버 카페에서 판교에 있는 한 병원을 추천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수십 번을 몇 개월을 진짜 많이 왔다 갔죠. 정말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지쳤는데요. 카페에서도 저 같은 증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막막하고 길을 조금이라도 제시받거나 치료 선례나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제 케이스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환우분들의 댓글 고마웠습니다. 원래 얘기로 가면은 판교병원 여기서 보철을 다시 맞춥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 중에는 교합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병원을 가봤고 대학병원을 다녔는데도 못 고치지 않았냐. 선생님께서 추측하시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다르게 치주 인대가 없어서 즉 쿠션이 없다. 그리고 감싸는 감각기관이 없다. 그래서 잘 못 느낀다. 본인의 30년 경력으로 봤을 땐 교합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좀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임플란트 치아 앞뒤로 브릿지를 거는 거 어떠냐. 그럼 더 잘 느낄 수도 있다. 임플란트를 빼고 그 자리에 브릿지를 넣는다는 소린데요. 근데 이미 치아가 전반적으로 몇 개가 망가졌는데 또 생리를 손대는 게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여담으로 다음에 대학병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돼서 교수님께 여쭤봤는데 그 수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니던 대학병원을 다시 다니게 됐는데 제가 다니던 병원마다 정성을 진짜 많이 쏟았거든요. 간절해서 편지도 내가 얼만큼 힘든지 그리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적고 치아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다른 걸로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적고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진심을 꽉꽉 눌러서 담았어요. 그리고 선물도 종종 챙겨드렸고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선생님이나 교수님 선물도 사오고 와인이나 뭐 고급 초콜릿 같은 것도 사드리고 제가 서울 사는데 랜드마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기념품도 사서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다니게 된 대학병원 교수님이랑 유대감을 많이 쌓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치아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 걸 아셔서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서 진료 봐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뭐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요. 아무래도 옛날에 썼던 금을 다시 쓰려고 했는데 치아 모양이 바뀌어서 다시 쓰는 거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비싸게 주고 맞췄는데 말이죠. 좀 속상했습니다. 계속 치아에 손을 대다가 임플란트 맞은편 치아를 손을 보시더니 아주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요. 돈도 시간도 노력도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이 보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긴 내용인데 앞으로 저에게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